이항연산자 중 대입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입연산자는 굳이 오버로딩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얕은 복사가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입연산자 기준 오른쪽 표현식의 객체의 값을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기술한 객체로 비트 바이 비트 복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었죠. 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지는 얕은 복사는 객체 안에 포인터 변수를 두고 그 포인터 변수가 객체 바깥에 동적 할당된 영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 때때로 부적절하게 동작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복사 생성자를 논하면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포인터 멤버를 가지고 있고 그 포인터 멤버를 통해서 객체 바깥에 동적 할당된 영역을 유지하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입 연산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깊은 복사가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깊은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 연산자는 오버로딩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멤버 함수 형태로 구현되어진 오퍼레이터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는 함수의 인수로 좌측 편산자 객체 값을 전달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만 실인수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효율적으로 전달받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될 것이고, 특히 함수 내부에서 실인수 객체가 변경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서 컨스트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입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깊은 복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아마도 추가되어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작되어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복사본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더 사용을 하고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종종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입 연산자 함수는 깊은 복사를 수행을 하고 나서 연산의 결과값으로 현재 대입되어진 객체에 대한 값을 레퍼런스로 반환하는 형태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return by reference의 반환값을 갖도록 하게 될 것인데, 현재 대입 연산자의 결과값이다 라는 것은 대입하는 값이 아니라 대입되어진 자신의 값을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반환하도록 구성을 하면 될 것이요, 그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다 라는 것은 현재 멤버 함수로 작성되어진 대입 연산자 함수가 종료되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객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호출 측에서는 현재 대입 연산자의 결과값에 대해서 또 다른 값을 대입하거나 혹은 현재 표현식을 다른 대입 연산자의 표현식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반환되어지는 값에 대한 레퍼런스를 반환했기 때문에 반환되어지는 객체에 대한 호출 측에 임시 복사본 객체가 생성되어지지 않고서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연속 대입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문은 연산의 결합법칙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른쪽 표현에 있는 값들이 먼저 처리되어져서 주석으로 처리되어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이 문장의 경우 보면 O3라는 객체의 값이 O2라는 객체에 대입되어지고, 그렇게 대입되어진 값이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되어져서 그 표현식을 또 다른 객체 O1에 대입해주는 일이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 대입에 대한 처리들이 적절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대입 연산자 함수는 현재 대입되어진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호출축으로 반환해서 다른 대입 연산의 피연산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클래스의 대입 연산자 함수를 오버로딩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컴플렉스 클래스에는 포인터 멤버 변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얕은 복사에 대한 처리는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지는 일을 명시적으로 대입 연산자 함수를 통해서 구성을 해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어지는데,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두 번째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실수부 허수부 값을 현재 디스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피연산자 객체의 실수부 허수부 값에 그대로 대입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연산의 결과로서
현재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 즉 첫 번째 피연산자 객체에 대한 값을 return by reference 형태로 반환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대입연산자 함수로 호출한 호출축에 있어서 임시 변수 생성 없이 현재 대입되어진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즉 별명을 반환하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 객체 안에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담고 있고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현재 객체 바깥에 동적 할당된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객체 같은 경우에는 대입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그저 얕은 복사 형태로 대입연산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객체에 대한 각각의 필드 값을 그저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한 각각의 멤버 필드로 그대로 복사해주는 일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즉 C2 C1이라고 호출하게 되어지면 기존에 존재하는 객체 C1의 값을 기존에 존재하는 객체 C2에다가 그대로 대입 처리해라 라는 연산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따라서 현재 C1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1000번지 또 3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값들을 그대로 기존의 C2라는 객체가 복사받게 되어지되 얕은 복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현재 C2의 리스트도 1000번지라는 값을 갖게 되어져서 C1과 C2가 모두 다 하나의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1이나 C2 중 어느 하나가 배열의 요소 값을 수정을 했을 때 그 수정되어진 내용이 다른 객체에도 적용이 되어질 것이고, 더 큰 문제는 C1이나 C2 중 어느 하나 객체가 먼저 소멸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공유하고 있는 배열이 소멸자에 의해서 할당 해제되어지게 되어지고, 따라서 나머지 객체는 부적절한 접근을 하게 되어지거나 그 객체가 소멸하게 되어지는 시점에 더 이상 동적 할당된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앞서서 살펴봤던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는 굳이 대입연산자 오버로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처리가 기본적으로 일어나지만, 두 번째 예로 살펴봤던 컴플렉스 리스트 같은 포인터 멤버를 통해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대입연산자 오버로딩을 하지 않거나 혹은 대입연산자 함수를 다음과 같이 얕은 복사하는 정도로만 구현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깊은 복사를 할 수 있는 대입연산자 함수의 오버로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깊은 복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대입연산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현재 내 클래스 타입의 컨스트 레퍼런스를 전달받고 반환 타입은 내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를 반환하는 형태로 이퀄 연산자 함수를 작성을 하되, 사이즈와 같은 포인터 멤버가 아닌 멤버 필드들은 그대로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대입해 주어서 저장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다만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값을 그대로 복사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포인터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이 동적 배열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게끔 현재 C2라는 대입되어진 객체의 내용을 수정해주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다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C2라는 객체는 새로 생성되어지는 객체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하나의 동적 할당된 영역에 나름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객체이다 보니까 현재 C1의 값을 C2로 깊은 복사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C2가 가리키는 리스트에다가 C1이 가리키는 동적 배열과 똑같은 배열을 무조건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현재 C2가 가리키고 있는 동적 배열을 소멸시켜주는 작업부터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사이즈 값을 복사해주고 나서는 C2의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1500번지에 있는 2개짜리 동적 배열을 먼저 할당 해제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현재 C1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동적 배열과 똑같은 수의 동적 배열을 C2의 리스트에다가 동적 할당해주게 되어지고, 이후 그 배열의 크기만큼 각각의 배열 요소들을 복사해주는, 모든 요소들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지만 이제 C2의 리스트도 C1의 리스트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적 배열을 가리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C1의 리스트와 C2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은 서로 달라요. 하지만 이 경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똑같은 주소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값에 가리키는 곳에 똑같은 배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봐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연산자는 반환값을 갖게 되어질 것이니까 현재 대입연산자 함수 역시 대입되어진 값, 즉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반환해 주도록 해서, 다시 말해서 C2라는 객체에 대해서 오퍼레이터는 이라는 연산자 함수로 줄였다라고 하면 디스포인터는 C2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현재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라는, 즉 이 C2라는 객체 자신을 레퍼런스로 출축으로 반환해 주도록 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어진 대입연산자 함수는 우리 앞서서 작성을 했던 복사생성자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복사생성자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차이점인가 보면, 복사생성자는 항상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기존의 객체 값을 복사받기 때문에 현재 디스가 가리키는 리스트의 값을 굳이 지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반면에 대입연산자 함수는 기존의 객체가 어떤 임의의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동적 할당된 공간들을 할당하기 전에 기존의 영역을 할당 해제해주는 이 두 번째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더불어서 복사 생성자는 그저 현재 복사 생성되어지는 객체의 각각의 멤버들을 초기화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반환값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반환 타입 자체를 기술하지 않았고, 따라서 return이라는 구문을 가지면 안 됐었죠. 하지만 대입 연산자 함수는 하나의 멤버 함수로서 다중 대입과 또 대입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대입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 내 클래스 타입의 레퍼런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디스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반환하는 구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함수의 몸체 부분에서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두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복사 생성자와 똑같은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정리하기를 이런 컴플렉스 리스트라는 클래스처럼 클래스 내부에 포인터 멤버를 두고 그 포인터 변수가 객체 바깥에 동적 할당된 공간들을 가리킬 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 객체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성자에서 이 동적 할당된 영역들을 생성할 것이고, 소멸자에서 이 동적 할당된 영역들을 소멸시켜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겠죠. 더불어서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이 동적 할당된 영역들에 대해서 깊은 복사 생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입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역시 이 동적 할당된 영역도 제대로 복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리가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정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온전한 형태의 클래스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둡시다.